손익계산서가 막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. 몇 개 없어요. 매출액, 매출 원가, 임대료는 아시죠? 뭐 얘기 안 해도. 그 다음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랑 간접 인건비. 그 다음 일반 관리비는 고정비랑 변동비. 그 다음에 영업이익. 그 다음에 세금 빼야 되죠. 그 다음 이 점포 순이익이 있죠. 이 점포 순이익이 대표님이 남는 게 되겠죠. 손익계산서가 막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. 몇 개 없어요. 매출액, 매출 원가. 이 매출 원가라는 건 손님들 입으로 들어가는 원가를 그냥 매출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. 입으로 들어가는 거 뭐가 있죠? 우리가 쓰는 원재료, 고깃집이면 고기, 횟집이면 회, 그 다음에 식자재 업체에서 들어오는 채소, 공산품, 쌀이라든지 이런 거, 주류나 음료까지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. 임대료는 아시죠? 뭐 얘기 안 해도. 그 다음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랑 간접 인건비 이런 게 있습니다. 그 다음 일반 관리비는 고정비랑 변동비. 그 다음에 영업이익. 매출액에서 이거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네 개를 4대 프라임 코스트라고 하거든요. 4대 주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세금 빼야 되죠. 세금은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.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대비 5%를 항상 정해두고 빼면 되고, 그 다음 이 점포 순이익이 있죠. 이 점포 순이익이 대표님이 남는 게 되겠죠. 통상적으로 이 범주를 봅니다. 외식업에서는요. 통상적으로 매출액은 100%고요. 매출업가는 보통 35에서 40% 사이가 될 겁니다. 근데 뭐 브랜드 파워가 세거나 뭐 이런 분들은 매출업가가 25%에서 30%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임대료는 3에서 8%를 보입니다. 책에선 뭐 10%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아마 3에서 8% 나오실 거예요. 네, 지금 이 끝선을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. 그다음 인건비는 20%에서 25%입니다. 그다음 일반 관리비는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, 고정비는 세컴이라든지 세무사 뭐 수수료라든지 노무사 수수료라든지 뭐 이렇게 매월 똑같은 정해진 게 나가는 수수료들 있죠. 그런 게 고정비고, 변동비는 전기세, 그 다음에 가스비, 뭐 수도비 뭐 이런 것들 항목이 있겠죠. 일반 관리비는 보통 10에서 15%가 나간다. 그래서 이 낮은 숫자를 포함시키면 영업이익은 32%고 끝선을 따라가면 영업이익은 12%가 나올 겁니다. 보통은 매출 원가랑 인건비가 65%를 넘어가면 세금 뺀 순이익은 적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통은 바라봅니다. 근데 뭐 매출이 너무 높아가지고 임대료 자체가 너무 낮아, 일반 관리비가 별로 안 나와, 뭐 그러면 더 남을 수 있겠죠.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매출 원가랑 인건비를 더했을 때 65%가 넘어가면 수익이 좋지 않겠다, 적자 날 확률이 높다, 이렇게 좀 봅니다. 그 다음 세금은 6.5에서 12%를 제외해야 됩니다. 여기서 5%는 부가가치세고요. 보통은 한 1.5%에서 한 2%를 매출액 대비 공제합니다. 근데 지금 대표님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막 1억씩 나와, 매출액이. 그러면 연간 세금이 4천에서 8천 사이가 나오실 확률이 높으니까 매출액 대비 한 5%를 더 공제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세금은 보통 부가가치세 5%는 필수고, 그 외에 세금을 1.5%에서 7% 사이를 뗀다. 근데 부가가치세랑 종합소득세를 포함해서 보통은 6.5에서 7% 뗀다. 이렇게만 공제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매출액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. 낮은 숫자로만 내가 관리했을 때는 점포 순이익이 25.5%입니다. 물론 매출 원가가 뭐 25%, 30%밖에 안 나오면 더 올라가겠죠. 점포 순이익이 25%가 나왔어요, 세금 공제 후. 외식업에서는 보통 너무 잘 남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. 너무 잘 남았다. 30% 이상 남았으면은 대박이라고 솔직히 표현합니다. 그래서 마케팅 많이 하시고 브랜딩으로 가시는 분들은 30% 지점을 가기 좀 유리합니다. 가격 인상하기가 쉬워서. 식재료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.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모두 다 식재료고요. 인건비는 직접 인건비랑 뭐 간접 인건비 이렇게 표현하는데, 직접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,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는 인건비죠. 이건 알바생은 내가 얼마나 부르느냐에 따라서 알바비가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. 변동성이 좀 있겠죠. 그 다음 임차료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?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네 가지라고 했죠. 자, 매출액은 현금과 카드가 있겠죠. 3월 1일이라고 하면 이 3월 1일에다가 오늘 현금 매출이 10만 원 나왔고 카드 매출이 200만 원 나왔어요. 이렇게 적어주시면 매출액이 끝난 거죠.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그 배달을 좀 추가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줄을 삽입하셔서 그런 걸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원가. 저는 조금 세분해서 쪼갰어요. 고깃집이기 때문에 메인인 이 고기 원물 원가가 보통 얼마나 되는지를 좀 저는 관리하기 위해서 육류 원가를 했습니다. 이렇게 관리해야 어느 게 오르는지를 좀 요약해서 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. 거기 중에서도 우리가 품목별로 좀 입력을 해 놓는다면 품목별로 지금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육류 합계를
입력하면 되겠죠. 육류 납품하는 업체에서 뭐 50만 원 받았어. 이거는 10만 원 받았어. 이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냥 이게 뭐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. 일주일에 한 번. 많이 들어오면 두 번밖에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런 날만 적어주면 돼. 거래 명세서에는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. 부자재는 이제 메인 원재료는 아니지만 좀 부수적인 거. 뭐 이렇게 소스나 아니면 뭐 쌀이나 숯이나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식자재. 우리 식자재 업체 시키는 거 있잖아요. 뭐 야채나. 식자재 거래 명세서에 있는 거 통으로 적어주면 되겠죠? 오늘 들어온 거. 식자재 업체 보통은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주문하시잖아요. 매일 주문해도 상관없는데 현명하게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은 일주일에 한 세 번이나 네 번은 정해준 요일에 늘 받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야 직원들도 식자재를 얼만큼 시켜야 되고 재고 관리를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좀 익힐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매일매일 주문하면 좀 관리가 어렵고 월, 수, 금 아니면 월, 수, 금, 토 이렇게만 딱 주문하면은 금요일 날은 보통 우리가 얼마를 주문하고 토요일 날은 보통 얼마큼 주문하고 이게 나오거든요. 이게 한 2, 3주 주문하면 대략적인 것들이 다 나와줘요. 그래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끝났죠. 이제 주류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. 그때 뭐 그냥 적어주면 돼요. 그 들어오는 날만 적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럼 매출 원가는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임대료, 여기 있다, 임대료 있죠. 그 다음에 인건비는 직원 급여가 있고 알바생들 급여가 있고 파출을 부르셨다면 파출, 4대 보험료 우리가 나오잖아요. 지난달에 나왔던 금액을 일단 기입하고 실제로 나간 금액을 확인해서 그때 가서 또 적어주면 될 거예요. 예상은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죠, 금액을. 그 다음에 인건비는요, 여기서 직원급여를 클릭하시고 대표님들도 이렇게 제가 제 이름 입력하고 이렇게 제 월급 300원씩 입력하고 이 수식이 다 먹여져 있어요. 뭐 12월 달이라고 한다면 12월 달은 31일까지 있죠. 그럼 31일로 나누는 겁니다. 제가 오늘 출근했으면 여기다 1 입력하면 됩니다. 이렇게 1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오늘이 12월 4일이라고 할게요. 그러면 4일 동안 쓴 직원급여가 나오겠죠. 그럼 오늘 매출 대비 인건 비율이 관리가 되겠죠. 제가 휴무여도 출근한 겁니다. 그 휴무가 유급 휴무일 경우 있잖아요. 주 1회씩 쉬는 거. 그건 출근한 겁니다. 근데 무급 휴무이죠. 제가 너무 아파서 내일은 무급으로 좀 쉴게요 하는 거는 숫자 입력을 안 하시면 되고, 원래 정상적으로 주 1회 쉬고 뭐 월차 있고 이런 거는 출근하는 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있죠. 이건 홍길동 점장 380만 원 이렇게 있겠죠. 그럼 이 친구 일당은 이거고,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이 출근을 계속 했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김강찬 매니저가 320만 원이에요. 예를 들어서. 그러면은 이 친구는 출근했어. 네, 그러면은 누적적으로는 우리 급여가 이만큼 되겠죠. 그럼 이게 직원 급여로 이 금액이 지금 딸려오죠. 네, 알바생들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, 홍길동이에요. 12월 1일 목요일 날 4시간 했고 금요일 날 4시간 했어요. 이렇게 여기 지금 급여가 늘어나고 있죠. 그러면은 여기 자료에 지금 그 알바비가 수식으로 지금 딸려오고 있죠. 여기는 입력 못하게 지금 회색으로 해놨고요. 자, 파출은 여기다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 여기 노란색으로 해놨어요, 파출. 뭐 오늘 반타임만 불렀어요. 그럼 63,000원. 뭐 이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풀로 불렀어. 13만 원이요.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오늘 매출 대비 내가 쓴 인건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지난달 4대 보험료를 뭐 68만 4천원 냈어요. 이만큼. 가상으로 일단 여기다가 적어주고 이거를 분할해보는 겁니다. 하루 금액으로 분할해서 오늘 12월 4일까지만 일단 입력을 해놓은 거. 그러면 이 정도만 나가겠죠? 네. 오늘 매출 대비 인건 비율이 얼마다. 뭐 이런 게 나오겠죠. 그러면 4일까지 매출액 대비 지금 인건 비율이 19.7%죠. 근데 제가 기준은 여기다 적어놨어요. 근데 이 기준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. 각자 자기 기준 비율을 적어놓고 그거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매일 확인하는 거예요. 매일. 근데 이게 갑자기 25%야. 그러면은 뭐지? 알바생 너무 많이 불렀나를 그냥 오늘 바로 알 수 있죠. 이렇게 매일 관리하는 겁니다. 다시 돌아와서 임대료는 넘어가고 관리비는 고정비랑 변동비가 있죠. 고정비는 보험료, 우리 화재보험 가입했어. 그럼 화재보험료를 매월 15만 원인데 좀 적어주면 되고, 뭐 KT텔레카, 뭐 세콤 이런 거, 방역, 방범 이런 거야. 회계사 비용, 고정 수수료 비용 있잖아요. 이런 거 적어주고. 대신에 여기다 적어주면 안 되는 거는 대표님들이 뭐 개인적으로 무슨 대출을 받았고 이런 건 여기다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이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잖아요. 네, 이 매장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적어주는 게 아닙니다. 뭐 내가 무슨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그건 대표님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될 문제지 운영에서 우리가 나갈 비용은 아닙니다. 그건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매장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 적어주는 겁니다.
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. 뭐 이게 다 틀리죠. 뭐 1.6%도 있고 1.9%도 있고 2.2%도 있고 각자 자기 거를 좀 확인하셔가지고 카드사에 확인하셔서 이 평균 금액을 좀 적어주면 될 거예요. 이 비율을. 전기 사용료, 가스 사용료 이런 것들은 지난달에 납부한 비용을 그냥 미리 적어주면 더 좋겠죠. 예상으로 갈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세금이 있는 겁니다. 세금. 세금은 아까 부가세, 부가가치세가 있고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되겠죠. 종합소득. 보통 개인 사업자니까요. 뭐 5월 달에 세금을 내시잖아요. 내가 작년에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360만 원 냈어요. 내가 한 달에 얼마 모으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. 그럼 한 달에 30만 원 12개월 동안 모으면 360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30만 원만 여기다 모을 수 있게끔 비율을 좀 어느 정도 정해주면 되겠죠? 내가 매출이 뭐 5천만 원이에요. 그럼 30만 원 모으려면은 0.6% 정도만 모으면 되겠죠? 뭐 그런 식으로 이걸 평균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그냥 모아놓으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내가 매장을 위해서 뭐 인테리어를 좀 투자했다든가 설비를 새롭게 투자했으면 투자비를 좀 적어주세요. 왜냐면 이거는 매월 발생을 한다기보다는 1년에 뭐 한두 차례 가끔 발생하는 그런 투자성 비용이니까 적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점포 순이익이 될 거예요. 영업이익에서 세금 모으는 거 빼고 투자비 빼면은 영업이익이 되겠죠. 이건 제가 지금 비용을 입력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뜨는 겁니다. 그래서 점포 순이익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.